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항만연구본부 김보경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작년 2024년 수시과제로 수행이 되었고 최근에 제정된 항만기술산업법에 대해서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마련된 시행령안은 항만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기술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그리고 그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서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 항만이 도입이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부산 신항에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도입이 되었고, 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항만 기술 산업 육성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3년에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을 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항만 기술 산업법을 2024년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법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하위 법령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산업법 하위 법령에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또 전체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위임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기술산업법 시행에 따라서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법령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항만의 여건 검토를 포함을 해서 각종 문헌 조사 그리고 유사 입법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를 포함을 해서 한국항만산업장비협회, 그리고 항만공사,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항만개발과 외에 항만정책과라든지 항만물류기획과 등의 의견 수렴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는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로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그 산업 여건 검토를 통해서 산업 여건 검토를 했고, 또 이 법률의 위임 명령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5가지 분야의 19가지 항목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이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항만 기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항만 장비 제작이나 기술 개발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지원 제도 등이 이제 미비하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반영을 했고, 또 그 산업 육성에 대한 그리고 기술 개발 관련된 타 입법 사례 등을 함께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령 형태로 시행령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제도화가 되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오른쪽 표와 같이 그 5가지 분야의 19가지 항목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그 항만 기술 산업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장비 외에 소프트웨어 등도 같이 포괄되도록 규정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과 교육사업도 항만 기술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정의에 관련돼서는 이 사업자라는 것은 이 법령에 따라서 그 육성과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실제 개발과 제작이 이루어지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계 그리고 항만공사 등도 그 사업자로 이제 포함을 해서 각종 기술 개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육성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우선 그 법률에 항만 육성 기본 계획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떠한 항목들이 육성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육성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그 시행 계획에는 어떤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행 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등도 시행령 안에 규정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관리 부분입니다. 그 현재 항만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뭐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라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은 그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또 활용이 될 수 있고 각종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행령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사자 및 사업체 파악, 사업체 현황, 그리고 이 사업자의 뭐 납품 수주 실적, 기술개발 추진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개발 관련입니다. 그 정부 부처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타 법률 사례들을 참조를 해서 대략적인 경비 지원의 범위와 그리고 교육 시설 그리고 장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 기준, 그리고 지정 취소 기준, 그리고 지정 신청과 통보 등에 대한 절차들을 시행령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식들은 이제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서 시행 규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에서 해당 절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도 그 위에 말씀드렸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정 기준 그리고 취소 기준 절차들 함께 규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사업자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법률에서는 이 사업자가 항만구역에 입주를 할 수 있고 입주하는 경우에 이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설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배후단지 입주 완화 조건들인데, 이제 어떤 구역에 그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보통상 이제 해당 구역에서 항만기술 산업과 관련된 제작이라든지 뭐 실증 그리고 검증 등을 이제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이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항만 대상으로 하되 이제 정해진 구역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그리고 일종 항만 배후단지를 사업자가 입주 가능한 구역으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에 대한 내용도 시행령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현행 규정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항만법에 따라서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 검토에서는 항만법에 따라서 감면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을 하고, 이제 실제 감면은 항만법을 통해서 항만법과 관련된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이러한 그 타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항만 배후단지 입주 자격 완화의 경우에도 이제 본 검토에서는 항만법에 따라서 감면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본 검토에 있는 시행령 안에 마련을 하되, 그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현재 그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그 입주 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가 필요한 사업자만 제한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항만 내의 실증이라든지 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장비 개발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범사업구역 지적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범사업구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정 조건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운영과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항만법에 따른 항만 그리고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구역을 이제 그 시범사업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뭐 검사 비용이라든지 사용료 등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행령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뭐 타 입법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행정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권한 및 위임 위탁에 관련되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전체 이제 저희가 그 검토한 결과 전체 13개의 조문과 규칙 그리고 별표 1과 별표 1에서 4로 구성된 항만기술산업 시행령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행령 관련되어서는 이제 연구 종료 이후에 2025년 1월 24일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입니다. 시행령안이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상황인데 시행규칙 역시 올해 1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검토했던 사항 중에 시범사업 운영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려운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실행 절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하위법령 마련 이후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육성계획 수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종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법령에 따라서 각 다양한 지원 사업과 그리고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기관들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민간 위탁 방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행 법률에는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은 부재합니다. 다만 그 어떤 사업체 수요라든지 그 산업 육성 정책에서는 그 품질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품질 인증 역시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